양현정의 골디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문에 한 주를 쉬고 이제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지난 2주간 미국 시장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2주 동안 거의 상승세를 계속을 했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소비주 위주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면요,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올해 내에만 상승한 퍼센티지를 보면 나스닥이 28%, 그리고 다우와 S&P 500이 약 평균 17% 정도 올라서 올해 내내 증시 상승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소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요, 매출액 자체가 그 목요일 밤부터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매출액이 거의 미국 그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크게 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좋았던 거에 비하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좀 덜 붐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매출액 자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추수감사절 시즌에 비해서 올해가 한 17% 정도 높았고요. 특히 온라인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사이버 먼데이 하루에만 이제 그 모바일로만 산 그 매출액도 월요일 하루 동안 20억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매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겟 같은 수혜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아마존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까지 와서 이제 1200달러를 넘어섰는데 아마존 주가 상승률 올해 들어서만 50%가 넘고요. 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추수감사절 시즌에 온라인 쇼핑에 아마존의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50%가 넘는다는 내용의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사실 연말 소비 시즌까지 좀 계속될 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일단은 10월 달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거의 지금 17년 내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것이 약간 서프라이즈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난 그 10월 달에는 사실 허리케인 하비나 얼마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 설비 투자가 계속되면서 소비 심리까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제 개편안도 지금 논의 중인데요. 바로 오늘 지금 상원의 그 트럼프 정부의 텍스 리폼안이 본회의 상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하원안은 이미 추수감사절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또 상원안은 이번 주 화요일에 상원의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원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 양원 협의회죠. 이제 컨퍼런스 커미티가 열려서 상하원 간의 격차를 줄여서 단일화안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안을 이제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12월 달에는 세제 개혁안을 공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뜻대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달에는 연방 예산에 대한 그 승인도 앞두고 있어서요. 지난 그 하반기에 이제 셧다운을 12월까지 지금 일시적으로 미뤘지만, 만약에 12월 7일까지 연방 예산안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 지금 이 세제 개혁안과 연방 예산안을 의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좀 입법 부담이 커지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제 개혁이 또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시즌 또 연말까지 소비 심리가 우세하고 경제 지표가 좋은 가운데 만약에 여기 감세안까지 더해진다면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죠. 자넷 옐런의 후임인 이제 제롬 파웰 이사의 그 상원 청문회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원래는 무난한 인사라서 큰 변동은 좀 예상을 하지 않았었고, 예상대로 기존의 옐런 의장 스탠스를 좀 그대로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파월 의사는 옐런 의장하고 좀 다르게 금융규제 완화, 도드 프랭크법 폐지나 이런 거에 좀 열려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도 특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자본금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파월 이사가 곧 취임을 하니까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이사 말은 비트코인은 민간 투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정체성을 두고 이것이 소프트웨어냐, 통화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정체성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연준이나 SEC의 스탠스는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같은 하나의 투자 자산이고 민간 투자의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규제를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는 그 비트코인 선물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 최초 상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발전 단계에서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물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여러 가지 결제의 안정성이나 시장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기관의 시대로 또 자산의 어떤 영역으로 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CME에서 선물이 거래가 되면요. SEC의 어떤 비트코인의 주류 시장 편입화도 좀 가속화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다음 단계는 ETF 같은 상장지수 펀드에 좀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을 호재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거의 뭐 8,000달러 넘고 한 열흘 정도 만에 10,000달러를 훨씬 넘어섰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주된 재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상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거래소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에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 들어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함의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그 이번 미국 시장 그러니까 올해 내내 보면요. 참 많이 올랐다 싶고 실적이 좋다, 경제지표가 좋다,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전망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9년째 확장을 하고 있고요. 경기 후반이어서 이제 꺾일 때가 됐다는 얘기를 올해 내내 했는데 사실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즌에 또 이렇게 소비에 좋은 뉴스가 있고 호재가 끝나면 또 다른 호재가 등장하는 그래서 또 더 시장이 오르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이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객관적인 정보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이제 글로벌 기관들이 2018년도의 경제 전망을 이제 하나하나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두 가지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연 더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또 딱히 하락을 점칠 만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어떤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것을 섣불리 매도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청산하기보다는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보면 일단 미국 경기가 지금 이 소비 시즌부터 연말 시즌까지 굉장히 좋고요. 또 금리 인상이 점진적일 거라는 또 이 파월 그 의장 후보의 또 이런 컨퍼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뭐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유럽과 일본 역시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가가 또 중요한데요. 이제 지금 그 오펙의 감산 협의 연장 이것으로 그 유가가 만약에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내년도에도 선진국뿐만 아니라 유가에 민감한 신흥국의 경제도 또 안정적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가 참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성장하는 보기 드문 확장적인 한 해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분위기가 내년도라고 갑자기 꺾일 것인가? 뭐 별로 그럴 요인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낙관론은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시장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을 더 추가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분산 투자나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 조정 같은 전략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서 향후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5년간 평균적인 또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은 약 5%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는 내년도에는 좀 글로벌 증시나 아니면 채권 쪽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중을 약간 줄이면서 또 글로벌 증시, 아까 말씀드린 신흥국이나 이런 데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비중을 좀 늘린다던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또 어떤 신규 채권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면서 자산을 분산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떤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은 따라가되 또 한 군데 너무 집중된 그런 위험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보고요. 12월 달도 미국 의회 일정이나 세제 개편안 또 연말 소비 시즌까지 바쁜 한 주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현정이었습니다.